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바이오의 4차 랠리는 신약 시장의 어떤 전망치가 확대될 때 나타나는데요. 자, 내년도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이제 선반영된 어떤 주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바이오주들 반격 랠리가 일단은 기관들의 어떤 리뷰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 차트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음봉의 흐름이 오늘도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파라볼릭자에서 추세 전환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도 지금 갭다운이 되어서 장중에 좀 밑꼬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17만원대가 좀 이탈되어서 지금 가격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분봉으로 살펴보면 장중에 16만 7,500원대까지 밀렸다가 17만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16만원대 후반 정도의 주가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아침에 보시게 되면 오전장에 벌써 지금 한 46,000주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계 수급의 어떤 매도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온 순간 거래량에서 살펴보면 셀트리온에도 이제 소시에터 제너럴 이 SG 정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한가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창구였던 SG 정권이 셀트리온 쪽에서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아침에 보면 이제 SG정권이 이제 매도 흐름들, 골드만삭스, 뭐 메릴린치, 모건스탠리는 좀 이제 매수하는 흐름이 보여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는 이제 뭐 SG정권, 지금도 보면 SG정권, JP모간 서울 이쪽에서 계속 이제 매도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G정권은 지금 장중에 12,000주 정도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JP모건 서울 쪽에서 17,000주 정도 요렇게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반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흐름. 10시 이후에는 이제 두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계속 이제 지속적인 어떤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5일선의 어떤 지지 흐름을 이제 6월 첫 번째 거래일에 했다가 다시 또 4일 연속으로 지금 원봉을 맞으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이 아니라 지금 하방에 관련되는 이제 하단선 관련된 어떤 이제 지지 흐름 요 부분을 이제 확인해야 될 위치까지 내려오고 있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관들이 사실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금리당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그 틈을 이제 반도체주들이 조금 올라가고 자동차주들도 외국인들이 수급이 좋았고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작년도에 바이오 업종들은 뭐 올해까지 본다면 거의 지금 2년 넘게 2021년도가 이제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해수로 보면 이제 2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 때 이제 유동성 효과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올랐던 부분들이 하락하고 있고 그 원인 자체에서는 이 금리단 인상 관련되는 부분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 이 할인율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가치 어떤 평가 모델에 보면 뭐 고든 모형이든 이런 거 보면 이제 밑에 부분이 주가를 평가할 때 이게 R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이자거든요.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금리가 분모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걸 가지고 할인한다는 거죠. 모든 이제 자산의 어떤 가치는 그 자산이 미래에 벌어들 수 있는 현재 가치 현금 흐름에 그것들을 이제 현재로 할인해 가지고 하는 어떤 현금 흐름의 합이다. 이렇게 우리 재무학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현재로 땡기기 위해서 이제 쓰는 게 이제 금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평가 모형에서 이제 할인율이 이제 금리다. 그러면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가치 평가에서 성장주들의 어떤 목표가가 확 낮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이오주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아서 뭐 거의 한 90%, 80% 대부분 빠져 있는데, 특히나 이제 바이오주들은 이 실질적인 어떤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임상만 하는 회사는 돈만 계속 들어가고 성공하기 전까지는 매출을 내기가 쉽지 않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어떤 이제 타 업종에 대비해서 할인율이 굉장히 높게 어떤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는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의 어떤 기대감으로 유동성의 어떤 효과로 주가가 엄청 올라갔습니다만,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급격하게 투심이 식어서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실적을 내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내년도의 어떤 실적, 올해부터 내년도의 실적들이 계속 좋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좀 선반영을 하는 어떤 흐름인데, 올 초 대비해서 셀트리온이 이제 뭐 조금 올랐죠.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근데 뭐 거의 비교 대상의 어떤 지수라든지 타업종 대비해서는 굉장히 여전히 뭐 바닥권에 뭐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NH투자증권의 이제 박병국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이제 그 바이오 비중이 올라갔던 뭐 2017년, 18년, 19년에도 되게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도 한번 그 한미약품 이렇게 흐름이 있을 때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한 10년 기간에 세 번의 어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이 올라갈 때 모두 이제 신약 시장의 어떤 전망치가 확대될 때입니다. 2015년도에는 한미약품이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야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제약바이오가 테마주가 아니라 섹타로 이제 인식이 되던 시점이었고, 2018년, 2019년도 때는 글로벌 3상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국내에서 많이 하면서 이 승인 관련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어떤 때였고요. 코로나 때는 뭐 다들 알다시피 코로나 관련 치료나 백신 관련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신약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치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이제 주가가 제대로 좀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내년도에서 이제 뭐 ADC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이제 뭐 이제 바이오薬품에서도 다음 세대인 세포 치료제라든지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이런 모달리티를 달리한 어떤 치료제 어떤 성장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는 바이오 산업 자체가 뭐 돈도 많이 들어오고요, 호황이었죠. 그래서 뭐 초기의 어떤 개발 단계만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어떤 최근에서는 글로벌 빅파마도 어느 정도 이제 기술 개발이 많이 이제 돼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M&A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컨셉만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던 어떤 흐름은 좀 바뀌어 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금리 관련되는 부분들이 올해는 뭐 인하가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 이제 인하의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항상 주식시장은 동행하면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선반영하죠. 물론 이제 후반영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좀 선반영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6월 달이니까 내년도에 좀 그 금리 관련되는 부분이 영향이 있으면 최근에 어떤 주식 관련되는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금리단의 영향을 받는 거죠. 이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올해 못 올린다, 못 내린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내린다라고 하면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년도에 대한 어떤 기대치로 주가가 일단은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1분기도 좋았고 올해 내년에 성장의 어떤 본궤도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이 부분을 못 따라가고 있는 어떤 흐름에서 장기 소외의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1분기 보시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 영업이익률은 셀트리온이 단연 높습니다. 30%를 넘겨버렸죠. 영업이익률이 가장, 오피마진이 가장 높은 어떤 흐름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년 동기라든지 4분기 직전 대비해서도 랭킹을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항상 상위권에 있을 만큼 전년 동기나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이런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바이오 US 쪽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스에서 참여하는 어떤 방문객 수가 작년보다도 4배 정도 늘었다 합니다. 지금까지 누적 방문객 수가 한 400명이면 작년에 뭐 100명이었다는 소리인데, 올해 이제 직판을 이제 미국 쪽에도 지금 이제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심들이 늘어남을 부스 방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셀트리온이 이제 유럽에 이어서 미국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어떤 영토 확장을 직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니까, 이번에 뭐 단독 부스도 설치하고 글로벌 기업과 이제 파트너링도 늘리기 위해서 오픈 미팅 공간과 프라이빗 미팅룸도 마련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을 했는데요. 자,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캐나다 쪽에서 램시마 SC 어떤 직접 투여 관련되는 기사도 좀 나왔는데요. 이 보통 이제 그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이 램시마 IB 제형의 어떤 선투약 없이 바로 이제 SC 제형을 이제 선호한다는 말들을 유럽에서는 이제 현지 의료진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제 처음부터 그 램시마 SC를 투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직접 투여에 대한 어떤 변경 허가를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죠. 그만큼 이제 램시마 SC가 직접 투여로 바로 이제 허가를 받았다면 훨씬 더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한 어떤 형태다. 경제성이라든지 가격권에서도 좀 도움받을 수 있는 어떤 형태니까, 자, 이런 흐름들이 주가에만 여전히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4일 정도 연속 원봉, 한참 때 내려갈 때는 또 이제 그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들어내고 또 여기서 거의 한 3주간 밀어내버리고 다시 또 올라왔다가 이번에 다시 또 이제 고점 돌파를 앞두고 18만원에서 안착을 못하고 17만원 밑으로 다시 또 떨어지면서 좀 아쉬운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극복될 수 있는 흐름들 좀 기대를, 5장에는 다시 또 17만원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반등의 흐름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